잊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시요. 네. 죄송합니다. 책 읽고 그림 그리거나 네. 그 요약해서 쓰거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라이팅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목 쓰기, 뭐 키워드 찾기 이런 것들은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잘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교에 숙제가 있어서 책을 빌려와서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독후감 쓰고 하는 건데 예전에 글쓰기 혼자 쓰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글을 지어오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네. 책을 읽고 책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요 책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그거 요약 정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끝나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데 저도 글쓰기를 잘 못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활동해보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음 차시에 제가 해드릴 거고, 이따가 안지영 자주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주보라 자주맘님 혹시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독서지도 어떻게 했는지. 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뭐 하고 있는 중에 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네. 책 읽고 같이 뭐 색종이로 오려서 붙여보기 예 그런 오, 거나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해보고는 싶으나 거기에 이제 순서가 복잡해지면 좀 따라가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어 같이 녹음해 보기 뭐 너 한 오, 줄 나 한 줄 좋네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있고 좋네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갑자기 네. 생각하면 또 생각이 안 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나눠주셔서. 네.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 나눠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떻게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는 일단 이제 흥미를 줘요. 그래서 저희 요즘 애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 논술 책 읽기 싫다고 울고 불고 떼쓰는 애를 엄마가 들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고 2학년짜리 쬐끄만 꼬마 아이를 데리고 하는데 와서 이제 딱 듣더니 한 번만 들어봐 하고 이제 저랑 수업을 다른 애들이랑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재밌는데?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어. 선생님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와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 있고 이제 6학년인데 울면서 오는 남자애들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노는 시간인데 엄마한테 끌려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오면은 일단 그래요. 선생님하고 한 달 해보고 그래도 영 아니면 내가 네 편에 들어서 어머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그만두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딱 믿고 알겠다고 오는데 첫 수업 끝나면 걔가 먼저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다녀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험난하게 이 독서 지도를 배워서 저는 조금 세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다 달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시작을 송파하고 이제 대치동에서 대치학원에서 시작을 하고 네네. 그거 하면서 갑자기 중학교 이제 상위권 아이들 지도하는 거, 논술 지도하는 걸로 그냥 넣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센데?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떨고 막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경수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형 놓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을 조카들 놓고 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 독서하기 싫고 그럴 때는 얘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즐거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처음에는 주지 않고 음, 해보시면 좋고요. 네. 특히 어제 같은 수업에는 어떤 걸 했냐면 저 라면 수업을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뭔지.
9월 달에 이제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마스크를 못 내리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코로나 전에는 애들이 간식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저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저도 많은 걸 아이들한테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또 마스크를 쓸지 모르니까 그 쓰기 전에 아이들한테 좀 특별한 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발면을 좋아하잖아요. 맞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라면 관련 책을 어,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대신에 모두 다 전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딱 네. 봐서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뜨거운 거 화상의 말을 규칙을 들을 수 있는 아이, 이게 보니까 음, 4학년이더라고요. 어, 6학년이나 이런 애들은 뭐 따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줬는데 기대 이상이어서 학부모님들이 겨우 저는 사발면 작은 사발면 하나 먹였는데 인사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지만 야외 수업을 하거든요. 오, 좋으네요. 저만의, 네. 그래서 야외 수업을 이제 자연 관찰을 할 때도 있고 책을 그런 걸 보고 직접 나가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숲 선생님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써요. 한 1년에 오, 2번 정도. 좋네요. 네. 그러면 와, 애들이 교실 안에서는 못 쓰는 걸 그런 데에서 가면은 좀 써요. 머리가 열리고 같이 어, 오감을 좀 터뜨려 주고. 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또 더 없어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책 그리고 한 권 써도 되죠.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자주맘들에게 드릴 팁은 뭐냐면 저학년일 때는 저는 5학년 때까지는 같이 읽어주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음, 5학년이 되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고 초반 음, 부분만 조금 살짝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살짝 빠지시면 돼요. 그치, 그치. 근데 궁금할 때까지. 네, 책이 그 궁금할 전에는 때까지. 같이 해서 요즘에 외동 아이들 많잖아요. 그럼 그치. 외동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게 조금 벅찰 때가 있고 또 아이가 둘이어도 요즘에 어머님들이 책 읽어주는 걸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전 그래요? 놀란 게 이 아이 책을 좀 읽어주셔야겠어요. 왜냐면 음, 발음도 안 좋고 이제 혼자 못 읽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서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아이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구했더라고요. 방문 교사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면 조금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힘드시대요. 책 오, 읽어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착하고 안 친하신 거죠. 그리고 아, 저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읽은 다음에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까 음, 이제 독후 활동하는 거 그 전에 아이가 막막하잖아요. 처음에 쓸 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서원이는 어떻게 느꼈어? 시연이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물어봐 줘요. 그래서 머리를 음, 건드린 다음에 머리에서 말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 쓰게. 음,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음, 가지 되게 많아요. 뭐 요리 논술도 있고 미술도 있고 만들기도 있고. 이제 저학년 어, 때는 그렇게 해서 건드려 놓으면 애들이 그 책에 대해서 잊지 않아요. 그렇지. 네, 다양하게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독서가 아니고 완전 이머전이네. 막 이것저것 다 같이 할 수 있는. 네. 어, 근데 항상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이벤트에 적기 때문에 이게 감질나게 줘야 돼요. 맞아. 그거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미끼로 우리 수업 태도가 좋고 숙제를 잘 해오면 오늘 날씨가 좋은가? 나가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네. 바짝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아,
지각이나 결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놀러 가는 거 다 적고 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왕 제가 힘든 거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목도 쉬고 힘들어요. 맞아. 제가 또 애를 다 하나하나 다 챙겨서 끌고 다녀야 맞아. 되니까 맞아.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타단지 애들이 오히려 반반이에요. 타단지 애들이 더 오. 많아요. 오, 특이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소문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소문으로 오고 저희 단지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귀한 거를 몰라.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 안 가본 사람 많잖아요. 네. 남산 그 엔타워 안 가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한번 서울 올라가고.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는 수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런 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이혜진 자조맘님, 우리 녹화를 인제 시작해 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 들어야 되는데 앞에 싹 없어졌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독서지도 어떻게 해 보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 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독서 얘기하면, 요건 좀 제가 자신이 좀 없네요.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좀 많이 놓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완이는 혼자서 좀 책도 잘 봐요. 근데 뭐, 물론 이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꾸 얘기를 하면 또 시완이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니까 제가 그냥 읽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요. 시완이는 평소에도 좀 이게 놀다가도 나 오늘은 책 못 읽었어. 나 오늘은 책 읽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얘는 그냥 있고 또 책을 워낙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시안이는 사실 제가 뭘 읽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계속 이런 독후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는 않고요. 어, 서하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책만 펼치면 벌써 시시해, 지루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글 공부하면서 자기가 혼자 읽는 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만화책을 사주지는 않는데 그 읽고 바로 써먹는 시리즈, 뭐 명심보감, 사자성어, 뭐 이런 시리즈로 된 책이 있었는데 서아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니고 한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책만 보길래 이제 자기 전에는 우리 그림책을 좀 보자. 그래서 사가 소리 내면서 읽으면 이제 제가 얘가 한글을 이렇게 이 정도로는 읽는구나라고 이제 일단 이해는 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안지영 사주마님 얘기를 들으면서 초5까지는 읽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밤에 시간이 자꾸 안 돼서 못 읽어주는데 밤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낮에 시안이 서하 시간 될 때 특히 시안이는 이제 낮에 좀 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조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여유로울 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서하는 이제 오빠 축구 갔을 때 그나마 좀 제가 시간이 좀 되니까 그때 좀 한 권이라도 좀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낮에 읽을 때 녹음을 하세요. 그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좋고 엄마가 읽어줘도 좋고 녹음을 해 가지고 잘 때 그걸 틀어 주면 돼요. 음.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은데 나 조금 준비한다고 일부러 조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앞에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 우리 5 분만 쉴게요. 5분 빨리 쉬고 얼른 우리 갑시다. 되게 서하는 괜찮아요? 쉬시는데. 지금 서하 안 그래도 안과는 음. 다행히 괜찮았어요. 시력도 괜찮고, 어. 예, 지금
워낙 이런데 비염이 있다 보니까, 원래 있다 보니까 알레르기 계절 바뀌면서 그래서 또 눈이 면역이 또 우리 떨어질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성 때문에 이제 눈 검사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서하는 오늘 또 피까지 한번 다른 병원 가서 또 피도 한번 뽑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는 또 좀 이따가 오후에 또 가야 돼요. 당일날 바쁘시네. 이렇게 또 검사 결과까지 바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피를 또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또 거기 갔다가 이제 오후에 또 결과 보고요. 네. 그래요. 아, 조금 얼른 쉬셔요. 다녀오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네. 네, 그래요. 묵독,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정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걸 누구 앞에서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혼자? 소리 내어 책 읽기는 그냥 너 혼자 가서 읽어 이게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하면 좋아요. 대기자 TV.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부모님들이 잘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칭찬 한마디를 보고 책을 엄청나게 잘 읽어요. 아, 칭찬을 듣기 위해. 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읽었어요. 우리 아들 최고 이런 것보다는 아유 저기 이모네 집에 갔다 왔는데도 피곤한데도 책을 참 잘 읽었구나. 그런 모습이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어요. 간혹 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실수하신다기보다 좀 안 그랬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잘 읽었다고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으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를 막 왕창 풀어줘가지고 막 그렇게 그 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줬다가 막 아주 몸에 나쁜 인스턴트 식품을 왕창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독서 습관이 안 들여지고 오히려 게임은 너무 잘하는 친구. 자녀분이 두 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분한테 이제 좀 칭찬을 해주시고 책을 네네.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도서관 가까이 예. 집을 구했어요. 걸어서 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집을 구해서 이제 학교 끝나면 매일 가서 읽고 또 이제 책을 하나를 빌려와서 또 저녁에 읽고 또 대화하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제가 아이들이 그 독서 골든 타임, 다이아몬드 타임에 스마트폰을 안 봤다는 거.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TV를 안 봤어요. 제가 독서 지도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봤더니 애들이 TV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이제 좀 한글을 좀 익혔을 때는 이제 독후 활동지 있잖아요. 이렇게 독후 활동지를 제가 이만큼 제본을 해서 책을 읽고 매일 대화를 하고 독후 활동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힘이 깊어지더라고요. 책은 기본적으로 잘 읽고 좋아하지만 글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생각이 깊이 있게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고 더불어 이제 공부는 덤으로 잘 했고요. 독서 습관을 잡는 이 요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의 단계는 이제 3단계인데 처음 제일 중요한 게 하루 10분 소리 내어서 책 읽기예요. 소리 내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10분 정도 소리 내어서 읽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읽은 것을 이렇게 꽃보다 책 읽기라고 독서 기록 카드에 기록하거든요. 묵독,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정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걸 누구 앞에서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혼자? 소리내어 책 읽기는 그냥 너 혼자 가서 읽어 이게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하면 좋아요. 소리내어 책 읽기란 네 목소리가 네 안방에서 있는 소리가 저 거실까지 들려오는 정도로 읽는 걸 말해. 엄마가 잘 듣고 있을 테니까 잘 읽어. 이렇게 10분간 이제 소리 내어서 책을 읽다 보면 애들이 자신감이 높아지거든요. 네. 자신감이 좋아지고 또 한글 맞춤법도 저절로 이렇게 익히게 되어서 띄어쓰기도 잘하고 네. 받아쓰기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스스로 매일매일 쓰기거든요.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쓰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독후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단어 이 책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야?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았어요. 이렇게 쓰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쪽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뭐야? 가장 감명 깊은 문장이 뭐야? 그러면 그걸 한 줄을 쓰죠. 그게 예. 보물 문장 쓰기예요. 예. 그걸 쓰다 보면 아이가 이제 그 사고력이 확장되거든요. 예. 단어를 많이 쓰게 하고 이렇게 내가 책 읽은 책 제목을 쓰다 보면 어휘력이 많이 확장되면 한 줄 쓸 수 있고 두 줄 쓸 수도 있고 세 줄도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아이가 이제 독서 편지도 쓸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제 책 그 부록에 있는 38가지 이렇게 독후 활동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이가 취사 선택해서 쓰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소리 안 들려요. 아닌가? 소리 안 들려요. 제가 음소거 해놓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아까 그거 소리는 들린 거죠? 네네, 들렸어요. 네네. 그거는 이따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따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독서하면 좋은 점 여기부터 나갈게요. 아니, 얘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네,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은 책을 좋아하게 되고요. 읽을수록 빨리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멋진 스승을 찾을 수 있대요. 우리 책 속에 좋은 스승님이 많잖아요. 머리가 좋아지고요.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그리고 독서 효과는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줄씩 보게 되는데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줄을 통으로 한꺼번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진대요. 그리고 알고 있는 어휘와 지식이 책 읽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저는 책 읽는 거 엄청 느렸거든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다음에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줄줄이 독서를 하게 된다. 왜 뭐 앤서니 브라운 책이다. 그러면 막 그것만 쫙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찾아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줄줄이 독서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그 지식이 확장되게 되죠. 머리가 좋아진다. 아까도 얘기했고 어휘력이 쑥쑥 늘어난다 했고요. 독서 방법. 그냥 이거는 단순한 예를 얘기한 거예요. 얇은 책하고 두꺼운 책 어떤 책이 독서하기에 좋을까요? 얇은 책 맞아요. 음소거 했는데도 입술만 보니까 딱 보여요. 그 다음에요. 꼼꼼하게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설렁설렁하면서 읽는 게 좋을까요? 꼼꼼하게 읽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너무 꼼꼼하게 읽다 보면 지쳐서 아이가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게 하면서 읽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왜 그 큰 소리로 읽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 지금 영어 공부할 때도 그거는 적용이 돼요. 제가 영어 가르칠 때도 항상 너 여기서 읽는데 엄마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 물소리가 크잖아요. 설거지하는 엄마가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 책도 그런 식으로 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에 낙서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된다? 네, 줄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캡처해 왔어요. 이분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희 방에서 이런 거 많이 나눴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 나가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신데 되게 잘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되게 잘해요. 안지영 자주맘님, 내 또 혹시 그 아파트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이랑 고민경 자주맘님 가고 싶어 해서? 네. 그 다음에요, 귀접기, 이거는 지금 박형근 코치님 거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귀접기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여기다 적어 놓고 다음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냥 집에서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도서실, 카페 이런 데서 읽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정리해 볼게요. 독서 방법은 처음 독서할 때는 얇은 책이 좋다고 합니다.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건너뛰고라도 쭉쭉 읽는 것이 낫기 때문에 너무 꼼꼼한 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집도 아이 성향에 따라서 설렁설렁 읽는 아이가 있고 꼼꼼하게 읽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설렁설렁 읽는 아이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또 꼼꼼하게 읽는 아이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어도 그 안에 있는 숫자까지도 하나도 안 틀리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이 성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설렁설렁 읽는다고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답답하면 2번, 3번 읽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자기 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낙서한다. 마음에 드는 곳에 줄을 긋는다. 이 줄을 긋기 전에 책은 그냥 우리가 산 책은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일단 줄을 긋고 나면 줄 그은 문장이 딱 위로 뜨잖아요. 그것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책에 보면 저희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다 막 써가지고 도서관에 제가 다시 돈 내고 저기 했던 얘기 썼는데 아무튼 도서관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장 모서리를 접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 쪽이나 재미있는 내용 쪽은 접어서 표시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읽는다.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실이나 가족이 있을 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카페에서 이렇게 읽으면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독서 방법에는 아까 했던 게 독서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머리 좋아지는 독서법이 있다고 해요. 참 제가 다른 때는 수업을 준비할 때 책도 참고하고 인터넷 검색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제가 수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는 데만 몇 시간, 그다음에 그거 다 읽어가지고 짜집기 해서 제가 제 PPT로 만드는데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 진짜 많이 해갖고 막 했거든요. 그것보다 요거 한 권이 제가 참고도서에 넣어놨어요. 그 저기에. 이 책 한 권이 끝인 것 같아요. 되게 얇아요, 이거. 71페이지.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전에 도서관에서 보고 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고민경님이랑 들었던 지난번 수업할 때 제가 샀는데 너무 좋아서 저 책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요. 한번 아직 사기 뭐 하면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세요. 되게 좋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 교육학 박사 교수님이신데 일본 교수님이신데 쓴 책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독서하는 방법에서 머리 좋아지는 독서법. 근데 지금 이거는 그분이 나눠준 거는 이렇게 마법이라 그래서 무슨 마법 이런 식으로 묶어놨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따로 이제 저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아지는 독서법은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게 좋다고 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 명작이거나 아니면 고전인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명작이나 고전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 작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이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머리 쓰는 폭이 넓어진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앞뒤 맥락을 추측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 맥락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다 사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읽는데 국어로 된 책은 우리가 모르는 책도 그냥 모르는 단어도 넘어가잖아요. 사전 찾지 않고 추측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휘력이 쑥쑥 늘어나고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 수준도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좋아지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에서 경험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죠.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던 친구인데 지금도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상하면서 읽으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읽고 상상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영화 감독처럼 자기 나름대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독후 활동 중에 그런 거 하죠. 이 이후 상상하는 거나 아니면 중간에 딱 끊어서 너라면 그다음 어떻게 얘기를 뭐 쓰고 싶어? 아니면 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후 활동할 때 이제 그 책 읽을 때 엄마가 책 읽어줄 때도 중간에 그렇게 딱 끊고 이 다음 내용 한번 상상해 볼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상상력이 많이 커지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다음에 추리하면서 읽기. 그래서 맥락을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추리를 해보기도 하고 복선, 나중에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복선이 뭐였는지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보는 거. 특히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은 이게 더 심하죠. 그다음에 요약해서 말하기. 요약해서 말하기를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요 앞에 책을 읽을 때는 삼색 볼펜을 쓰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뺐는데 그래서 삼색 볼펜이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인데 빨간색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에다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네 싶으면 파란색을 긋는데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다가 초록색을 칠하래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빨강하고 파랑 부분을 정리해서 빨강 아주 중요한 부분, 파랑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가능한 한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초록색 여기 부분 초록색에서는 이쪽 초록 재미있다고 느끼는 부분 여기는 언제 쓰냐면 독후감 쓸 때 감상 쓸 때 이 부분을 쓰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으면 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서당에서 소리내서 계속 읽으면서 했더니 뭐 머리가 좋아져서 잘 외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뇌를 활성화한다 그러면서 요즘 그 낭독의 중요성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초시계를 사용하면서 읽는 거 우리 아이들 왜 시간 관리할 때도 초시계로 한 번씩 해보는 거 괜찮은데 책을 읽을 때도 저 영어 책도 그런 식으로 가끔 해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재보고 다시 읽으면서 또 재보고 다시 읽으면서 또 재보고 하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번 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여러 번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번 읽는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읽었을 때 만약에 2분 30초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 읽으면 분명히 그보다 더 빨리 읽게 되거든요. 이미 한 번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스키마가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분 뭐 15초, 뭐 2분 10초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짧아지는 게 좋아서 애들이
여러 번 읽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얘한테 읽히기 싫은, 얘가 좀 짜증낼 것 같다 하면 이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일들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아이들이 책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보다, 이제 영어 읽을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너 이 시계하고 너하고 지금 서로 경주하는 거야. 네가 빨리 해. 막 이러면서 모래시계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1분짜리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학원에서도 1분짜리 모래시계 이렇게 집어넣고 요 안에 요거 읽어봐봐. 이제 1분에 몇 단어를 읽었는지 체크하느라고 1분짜리 모래시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초시계 활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 같은 요인이 있대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대요. 두 번째는 공부는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한대요. 세 번째는 학원보다는 도서관이나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공부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는 걸 안대요. 그다음에 문학작품이나 신문 읽는 거를 즐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독서 고수들만 아는 독서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한 권만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한 권씩 읽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 이 책 읽고 있었으니까 이 보물섬 읽었어? 그러면 지금 보물섬만 계속 읽는 게 아니고 그 책 말고 다른 책들을 여러 군데, 이제 뭐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엄마들이 싫어하잖아요. 식탁에도 놔두고 저 소파에도 놔두고 화장실에도 놔두고 이거 하는 거 조금 싫어하지만, 아이들 독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책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병행 독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병렬 독서라고도 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월든이라는 책이 주가 되지만 그거 말고도 책쓰기 책, 글쓰기 책이랑 뭐 다른 책들 한 두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매일 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여러 개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문학 책인 경우에, 문학 책인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그러는데, 비문학 책인 경우에는 결론 먼저 읽고 나서 앞에부터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읽고 앞에를 읽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목차 먼저 읽고 나서 뒷부분, 앞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읽는 것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이렇게 보면, 책을 딱 잡으면 처음부터 안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쭉 보다가 치고 마음에 드는 데부터 보다가 또 막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앞에서부터 안 보고 뒤에서부터 보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읽어도 좋고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뭐냐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독서는 빨리 읽는 게 좋대요. 즐기는 독서는 천천히 읽는 게 좋대요. 같은 책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읽어서 건너뛰어도 좋고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게 좋대요. 이것도 독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리내서 읽고, 실수로 재미없는 책을 사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이렇게 그냥 실수로 안 좋은 거 사게 되잖아요. 이게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죠. 이거 수업료 한 번씩은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실수를 하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 먼저 보고 목차나 머릿말, 맺은말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읽어보고 나서 사는 게 좋고요. 또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사는 것도 좋죠. 국어 능력의 황금 시대는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예습복습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폭증한다고 했는데요. 언어 능력에 더불어서 국어 능력이 생기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책 읽는 거 계속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정한 양을 소화한 다음에 독서의 중요성도 알고 독서하는 그런 힘도 생긴대요. 그래서 예,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일단 10권을 먼저 읽어봐라. 10권만 먼저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권을 읽고 나면 독서가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독서 한 번에 10권 해보는 거, 그러니까 10권을 정해놓고 이것만 해봐라. 요거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책 읽는 아이로 기르는 8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독서가 재미있다는 것을 흥미를 높여주는 일을 엄마가 해줘야 된대요. 그다음에 꾸준히 읽어주는 거. 엄마가 꾸준히 읽어주는 거. 오늘은 읽어주고 내일은 안 읽어주고 그 다음 날은 또 읽어주고 또 안 읽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요즘 아이들의 좀 어려운 점이죠. 아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 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집도 제가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면 끝날 때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짜증나. 그래갖고 저는 TV를 못 봐요. 아, 저거 보긴 봐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저희 집은 TV를 거의 제가 안 보니까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에 영상 매체가 여기저기 많아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한 뭐 8시쯤 아니면 7시 반쯤은 뭐 온 가족이 이렇게 핸드폰을 바구니에다 다 담아놓고 그 이후에 그냥 가족끼리 생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규칙을 정해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이 영상 매체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들도 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영상 매체가 통제가 돼야 또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책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주는 일. 이거는 어쨌거나 규칙으로 정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루틴표에다가 하루에 3권 읽고 독후감 쓰기 이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좀 고학년이 된 다음에는 책이 두꺼워지니까 하루에 3권 못 읽을 수도 있는데 한 중학년 때까지는 하루 3권이야 뭐 별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독후감 쓰고 이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 읽을 시간을 아예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루에 몇 권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주변에 책을 많이 놓아두는 거 아까 그 병행 독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다음에 책 읽고 거기에서 뭐 느꼈어? 뭐 나왔어? 이거 물어보는 거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대답하기 싫어서 그 이제 또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엄마가 잔소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수준을 높여주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읽어줌으로 해서 수준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얘가 모르던 내용, 좀 어려워하는 내용도 엄마가 읽어주면 우리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처럼 읽는 것보다는 그냥 누가 읽어주면 쉽게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러려면 독서 수준을 높여주려면 엄마가 읽어주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읽어주셔야 돼요. 아, 진짜 엄마 직업, 어려운 직업이라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상태인 독서 독립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엄마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 독서 독립이 되기가 어떤 사람들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독서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자기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서점에 자주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한 번씩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얘가 숙련된 독서가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시기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독서에 노출이 되고 얼마나 많이 독서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도 꾸준히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을 하는 그런 마지막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장래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달려왔는데 할 게 좀 많네요. 아이가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장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요. 이건 좀 너무 이론적인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이에게 꿈과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이야기를 엄마가 맡아서 하고 아빠는 신문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직업 이야기 요즘은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직업에 관한 책을 따로 사가지고 엄마가 읽고 이러이런 직업이 있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직업이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한 20년 후에 직업을 가질 건데 20년 후에 그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지금 유튜버며 뭐 이런 그런 직업들 20년 전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아이한테 직업을 정해라 이거보다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하고 있는 일을 그 아이가 느껴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나 아니면 우리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 얘가 이 직업에 대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좀 보여주고 이런 걸 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제 동생 중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사촌 동생이 옛날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의 원래 책 그 과학원 아이들이라는 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쓴 친구예요. 얘가 이제 카이스트 다니면서 자기가 그 책을 거기에서 겪었던 그런 많은 얘기들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썼는데 3개월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맨날 찜질방에서 그렇게 하고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한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 애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자기 친구들이 있고 대학 교수로 그다음에 모든 그런 직업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인제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그 학생 운동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기 대학교 때 그 수첩을 보면 정말 막 시간마다 사람 만나는 스케줄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동을 하던 친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인터넷 검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서로 품앗이로 한 번씩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데려가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튼 이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꿈 같은 얘기. 그다음에 많은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근데 워낙에 유튜브도 많이 잘 돼 있어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꿈을 강요하는 거는 안 되죠. 저는 제가 학원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꿈 찾는 그런 워크숍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아침 꿈하고 저녁 꿈하고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썼던 제가 고등학교에서 집단 상담할 때 썼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거 많이들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의 위치 찾는 건데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 1번
이거 똑같이 1번을 써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위치고 번호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각자 그 위치를 왜 썼는지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고 이런 이제 제가 시트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거 할 때 아이들이 1번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좀 몇 명 있잖아요. 현재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 모습일 수도 있고 미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번을 쓰는데도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1번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1번까지 올라갔으니까 다 성공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얘가 지금 노래 부르면서 여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거 다 목표를 달성해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힘든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쉽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자기의 직업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제가 우리 자주만 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활동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 자료는. 제가 학생 상담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 자료는 꼭 항상 들고 가서 제가 했던 그런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커리어넷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커리어넷 요거 URL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뒀다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커리어넷 이렇게 그냥 검색해도 돼요. 제가 이거 그냥 캡처해 봤거든요. 커리어넷 그 첫 화면. 진로 심리 검사나 진로 상담, 뭐 직업 정보, 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진로 교육 자료.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보셨나요? 안지영 자주마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이혜진 자주마님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가입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해보시면 아이들이랑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여기 커리어넷 이렇게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하고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장래의 희망이라는 것은 장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에 대한 희망이에요. 꿈은 내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장래의 희망은 직업을 뜻하고 꿈은 미래에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뜻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장래의 희망은 꿈 안에 들어가는데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대답할 때 직업군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뭐 요즘도 중학생들의 거의 이류가 뭐 초등학교 교사 막 이렇게 나온다는데 운동선수 아니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고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그런 글을 보면서 맞다. 이게 정확하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가져온 게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나침반처럼 그냥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걸 싫고요. 이 꿈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1년 후에는 이게 없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미래이지만 과정은 현재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가 가고 있는 그런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꿈찾기 이런 거 활동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 꿈을 찾아주고 싶어서 계속 활동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한 학생이 "너는 누구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인제 이 선생님은 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럼 얘 나름의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 대답이 "엄마가 그게 좋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특목고 준비하는 아이들,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너 왜 과학고 가고 싶어?" 하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이러는 애들이 거의 3분의 2 예요. 그 정도로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릇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꿈을 잡으라고 했대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걸로 잡으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계속 자기가 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들처럼 아니면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솔선수범도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다음에 학생 B는 유튜버라 그랬대요. 그래서 유튜버 말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는 사람이라고 쓰게 되면 유튜버가 아니어도 그 비슷한 사람이 되어도 얘는 꿈을 이룬 거겠죠. 학생 C는 장래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아이들도 그냥 꾸준한 독서와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 이러면 꿈이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하면 뭔가 나는 모자라는 사람인 것 같고, 엄마가 볼 때 우리 아이가 얘는 생각이 없는 앤가? 왜 꿈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나면 우리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이 이론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제 얘기가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고민경자 아주머니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워요? 어떤 너무 사람이면 어려워. 좋겠다. 음, 저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힘든 거 들고 있을 때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꿈이 그냥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라는 직업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큰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졌던 어렸을 때 그 꿈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 자주마님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려워서 힘들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지영 자주마님 먼저 하고 우리 고민경 자주마님 생각해 보세요. 어, 각각 해야 돼요? 각각 하면 더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두 아이 같이 합해서 해도 좋고요. 큰 아이는 좀 이제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도와주고 하는 걸.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저는 피곤하죠. 왜냐면 앞에 나와서 자기가 느낀 거, 음. 내가 이거를 풀었는데 이 부분을 겨우 내가 푸는 과정을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수학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그 아이 보면은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 범위 바깥에까지 다 작업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오, 그러면 네, 자기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라는 말을 그렇죠. 해서 예, 예.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남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도 발전하는 이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를 좀 잘 끌어주는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큰아이는. 둘째는 예준이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물론 큰애도 친구가 많긴 한데 이 아이는 좀 어딜 가나 아이들을 몰고 다녀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이제 문제는 학습적으로도 그쪽을 가면 좋겠는데 너무 밝기만 한 아이니까 그거를 좋은 즐겁게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백수 말고요. 백수도 힘들어요. 네. 엄마를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예준이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혜진 자주마님 혹시 생각한 거 있을까요? 서아랑. 네, 저는 그냥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그냥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시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FM적이기도 하고 또 지식을 탐구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학교를 가면서 축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가서 지금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둘째는 엄청 서하는 자유분방하고 놀이 하나를 해도 그냥 기존에 있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규칙 같은 걸 자기가 만들어서 되게 창의적으로 되게 잘 놀아서 이런 걸 난 좀 살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다음에 검경 자주마님 아직 생각 안 됐으면 주보로 자주마님이랑 백가인 자주마님 좀 시키고요. 어떨까요? 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떠한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리기도 해서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서원이는 어떻고 도영이 어떻고 이런 목표랄까? 제가 바라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고 인생을 되게 즐겁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학 입학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직업을 구한 게 끝이 아니었고 또 결혼하고 났더니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지고 있고 또 아이들 둘을 낳다 보니 또 두 아이들의 인생이 또 좋게 잘 갔으면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는 거를 아이들도 느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행복한 인생이다. 즐거운 인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본인이 그러려면 성장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나는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모자르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오늘도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저희 아이들도 계속 어, 무언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배워 나가면서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책도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갖게 되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경숙 자주맘님처럼 네, 또 여기 계신 자주맘님처럼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거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키워나가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나눠주고 계셔요. 우리 단톡방에서 최고 열심히 막 활동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주보라 자주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지금 좀 사정이 어려워서요. 다음에 나눌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백가인 자주맘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어려우신가요?
박혜진 아주머님 들어오셨어요? 몰랐어요. 수업하느라고. 그랬구나. 음.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접속을 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백가인 아주머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앞에 부분 녹화를 안 해 갖고 많이 아쉽네요. 네.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나는 꼭 이거는 적용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백가인 자주맘님이랑 박혜신 자주맘님 같은 경우는 주보라 자주맘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으로라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누가 먼저 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혜진 자주맘님이 먼저 해 볼까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꼭 이거는 적용해 보고 싶다 하는 거. 네, 저는 아무래도 독서인데요. 독서 네. 부분에서 네. 진짜 제가 계속 못 읽어주고 있었는데 음. 오늘 강의를 계기로 음. 하루에 한 권씩은 꼭 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있는 책이 사실 좀 두꺼워서 제가 한 권 읽기가 어느 순간 이게 제가 겁나더라고요. 얘가 맞아. 가지고 오는 책이. 그래서 음. 한 꼭지, 두 꼭지 음. 이렇게 좀 분량 보고 그렇게라도 좀 읽어줘야 되겠다. 그건 제가 네. 오늘부터 이제 시도를 꼭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영 자주맘님은요? 저는 아까 오사다 하루 말씀해 주신 게 네. 제일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네. 700번째가 아니라 800번째 홈런을 칠 수 있게 목표를 네. 높게 잡을 수 있는 거를 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큰아이는 응. 뭐 자기가 뭐 하든 그러고 둘째 예준이가 걔는 목표가 높긴 한데 너무 허무하게 높아서 좀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진짜 목표가 뭔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사실 엄마가 독서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엄청 잘했거든요. 유아기 때부터. 근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제 슬슬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교 시절에 탄탄하게 했던 독서로 큰애 도연이가 이제 그만큼 다른 과목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건 알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나 저의 아이도 예준이도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살짝 그게 약하다는 게 느껴져서 좀 더 이제 독서에 푸시를 해서 또 그게 그 방법이 괜찮으면 또 우리 자주맘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사다 하루 얘기를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은 못 들으셨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려나 봐. 그 앞부분이 빠졌어. 다른 건 다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경 자주맘님. 네, 저도 뭐 두 분하고 비슷한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도영이가 평소에는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잠잘 때, 잠자리 독서를 음.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그 오. 시간엔 계속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럼 늘어지고 길어지잖아요. 누나는 먼저 혼자 코 골고 자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한 권만이야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를 좋아해. 좋아하거든요. 거의 애들은 외울 맞아. 정도로. 한 다 곳만 외워요, 뭐, 애들이. 그렇게, 예, 좀, 스타일이 좀 아예 둘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해서 좀, 읽으려면 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해야 되니까, 밤 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안지영 자주마님이 하셨던 책 읽어주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어머님 경우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시간은 있지만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낮에 드는데 밤에 저녁 때 아이들을 만나고 북적북적 하다 보면 에너지가 없어갖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너지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낮에 읽을 때 그걸 녹음했다가 밤에 들려주면 좋다고 하셨던 부분도 해보면 되게 좋겠다. 그 이제 노래 같은 거 녹음은 해봤는데 책 읽는 거 녹음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들려주는 것도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했고 저도 그 꿈을 가두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허망하게 완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오사다 하루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아이랑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진 자주맘님하고 우리 누구지? 저쪽 박혜신 자주맘님 때문에 제가 오사다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이 오사다 하루라는 사람이 베이브 루스보다 더 많이 홈런을 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다시 하려니까 좀 재미는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통산 868개의 홈런을 쳐서 세계로 기록 보유자라고 하는데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은 이렇게 좀 야구를 좀 아시나요? 저도 야구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868개 보면서 이 눈이 좀 커지셨어, 지금. 아니 이러고. 이 사람이 699개를 치고 700개 홈런째를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슬럼프가 된 거예요.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700번째 홈런을 치는 거를 현장에서 보고 싶으니까 야구장에 온 사람들이 매번 몇 번을 가도 이 사람이 못 치니까 막 나오면서 야유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더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 오사다 하루에 무술 선생님이 도헤이 코이치라는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한 번만 치면 700번이 아니고 101번을 치면 800번이라고 생각을 해라. 네가 800번의 홈런을 날릴 건데 지금 700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이 홈런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이 우리 예준이가 허황된 꿈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지구를 구한다는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아니라면 뭐 지구를 지킨다 막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아까 우리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또 제가 또 이제 한 10초만 10초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글마로 책쓰기 이번 15일 날 금요일 저녁 8시 하고요. 19일 날 화요일 오전 10시에 글마로 책쓰기 무료 특강을 합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독후감 쓰기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데요. 좀 아쉽죠? 아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 하는데 우리 참 지난번에 이혜진 자주맘님이 9월 25일 날 저쪽에서 강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한번 연습 삼아 한 번쯤 강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무료 특강이 19일이니까 21일쯤 한번 잡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21일 날 하고 나면 25일 날 하기가 좀 수월할까 싶어서요. 아니면 14일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서 PPT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가 나은지 한번 네. 정해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일단 21일 날 네. 스케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1일 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전 10시 하게 되면 우리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예. 저녁에 하면 이렇게 좀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
네, 저는 오전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없거든요. 맞아. 음, 네. 그래요. 그러면 21일 잠정적으로 21일로 하고 제가 네, 이제 이거는 블로그도 제가 올리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는 거 네, 이런 거는 그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갑니다. 김미경 옛날에는 강사님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YK MU 그거 학장님이 되셔가지고 이거 대부분 아시죠? 김미경 학장님의 태몽 얘기 아시죠? 모르세요? 이분이 그 충청도 증평분인데 이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머니, 김경, 이분이 좀, 일찍 좀 얘기 좀 해주지, 내가 이랬어요. 이분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넌 태몽이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태몽이냐고 물어보니까, 야, 여기 증평에서는 본 적도 없는 8차선 도로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말 타고 가는 사람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내가 말이야 슬리퍼 신고 있던 거 다 던지고 막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 꼭 거기 말꼭지를 내가 붙잡고 말꼬리를 붙잡고 막 따라갔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는 수천 명이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그리고 무슨 일을 좀 잘하면 넌 태몽이 좋아서 그래. 넌 태몽이 좋아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 내 태몽이 좋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럼 이번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항상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42살 되던 해에 엄마 친구분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이분이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야,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분이 학교 국어 선생님이래요. 니네 엄마가 나한테 와서 야, 네가 국어 선생이니까 나한테 이거 좀 알려줘봐. 이랬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영화 배너를 보고 나서 드라마를 써놨더래요. 각본을. 우리 애들, 이 증평에 사는 우리 애들, 나 여기서 시골애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태몽을 내가 만들자. 엄마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가 국어 선생이니까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어봐라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네 태몽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태몽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옥수수밭에서 옥수수 까고 있었대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한마디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태몽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지. 이분이 여기저기에서 이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나 우리 애들 태몽 얘기 해주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지. 나도 좀 드라마로 좀 만들어 보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아직 태몽 얘기 안 해주신 분 계시다면 미리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한 명당 1시간씩 하니까 힘드시다고요. 태몽 얘기 안 해도 잘 아니에요. 진짜로 태몽 좋은 애는 있는데 걔는 더 이상 안 해요. 정말 좋은 꿈을 꾸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하라 그러는데 지금 가다 멈추고 안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뭐지? 요즘 애들 가끔 이렇게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언니가 가서 보면 동생이 여기 우리나라에 있을 애가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 있냐 그런대요. 제가 미국 나사 같은 데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고 한다는데 이 녀석이 더 이상 안 해요. 진짜 저도 태몽이 되게 좋은 아이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태몽이 되게 좋았다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나 태몽값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문값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되고요. 네, 아무튼 그 김미경 씨 같은 경우 그 엄마가 그렇게 현명하게 얘기를 해 주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가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인제 그 혹시 정트리오 아시나요? 정경화 씨, 정명화 씨, 정명훈 씨? 그 정트리오 엄마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8 명을 키우면서도 각자마다 한 명씩 대할 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8 명이니까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는 얘기해도 한 명 한 명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아이하고 잠깐이라도 이 아이하고 둘이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꼭 그 아이 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거를 TV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아이가 4 명인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가 더 아까 생각은 해 놨는데 메모를 안 해 놓으니까 잊어버렸네요. 그 엄마라서 해야 되는 우리 안지영 자주맘 님이 응?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한 얘기 들으면서 그 뒤부터는 '맞아. 우리 엄마들 참 극한 직업이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큰 그릇으로 자랄 수도 있잖아요. 종재기만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커다란 그 수곽 얘기하잖아요. 그 김승호 회장님이 수곽 얘기하잖아요. 수곽처럼 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맘님들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 수업이 재밌는 수업은 아닐 텐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 우리끼리 박수 좀 치고 나서 너무 멋있어요.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교육받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분이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키울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고요. 잘하실 거예요. 혹시 백가연 자주맘님이랑 주보라 자주맘님, 박혜진 자주맘님 화면 열어줄 수 있으면 우리 사진 하나 캡처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신 분 한번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주보라 자주맘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주보라 자주맘님 아까 얘기한 거, 우리 얘기했던 거, 오늘 했던 것 중에 혹시 간간히 들은 것 중에 남는 거 있으면 적용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음소거. 음소거가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되지? 아, 됐다.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요? 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 꿈을 크게 갖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과 어떤 제한된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 마찬가지로 700번이 아닌 800번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 예전에는 강의 들으면서도 많이 도움 받았는데 오늘은 유독이 그 자주마님들이 나눠주신 거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다들 정말 잘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워낙에 또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얘기 듣는 것보다. 혹시 백가연 자주맘님이랑 박혜신 자주맘님 안 되실까요? 되시면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사진 캡처할게요. 네, 우리 주보라 자주맘님. 박혜신 자주맘님. 어머, 애들 자요? 학교 갔나요? 아, 자고 있어요? 그쵸. 잔다 그랬죠. 우와. 다 못 들으셨죠? 네, 집중을 못 해갖고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녹화를 앞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뒤에서 해가지고 네. 앞에 부분 다 날라갔습니다. 이따가 그거 제가 해서 올려드릴게요. 혹시 네. 어, 네, 네네, 그래요. 독서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 건지 되게 많이 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여가지고 고민을 음,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뒹굴뒹굴 하다가 어느 순간 책을 보고서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첫째에는. 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책을 막 보기 시작해서 좋아했었는데, 네, 금방 다른 거에 주의를 빼앗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아까 음, 언뜻 본데 4번부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뭐, 방법. 4번 음, 뭐였지? 그래서 놓쳐갖고 많이 아쉽네요. 근데 저도 책을 지민이는 그냥 읽으라고 두고 지호만 몇 번 읽어주다가 자기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지민이도 같이 읽어주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지민이가 지금 큰 아이인 거죠? 예, 2학년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우리 한번 사진 캡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도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캡처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독후 활동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요. 이건 아마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안지영 자주맘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이 많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제가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닫을게요. 아,